네, 대박 90분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MTN 상상클럽의 이성호 소장, 한솔 컨설팅의 허준 대표 두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이 애종담 카운슬링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MTN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채팅창 통해서도 저희가 종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종남 초이스 종목들 미리 확인해 볼 텐데요. 이성호 소장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요즘에 수익률 굉장히 좋으신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자동차가 2009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어도 많이 쪽으로 해서 그런 쪽하고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 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종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이익 실현이 오늘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타이어주 중에 유상증자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자막에 나갔거든요. 예. 거의 이거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해운방이나 카페에서는 많이 벌써 한 달 전부터 나갔는데 여기가 네. 일주일에 한 번 추천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도 어쩔 수 없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오신 종목은 증권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시장이 또 가니까 증권주에 관심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증권주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죠? 증권주에서도 이제 삼성이랑 이런 종목들은 우리투자증권이랑 대우증권 좀 올랐는데 이쪽은 조금 저평가 종목이고 MMF의 선두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삼성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고 주가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증권주 아주 삼성증권이나 이런 대표주는 아닌 것 같은데 예. MMF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준 대표께서도 두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예, 한 종목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 한 종목 좀 갖고 왔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 규모 국내 1, 2위의 해운 업종에 있는 종목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좀 시장이 가니까 전문가들의 포트도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 수혜주다. 금융주인가 봐요. 네, 금융주에서 한 종목 좀 골라왔습니다. 금융주. 이성호 소장께서는 오늘 증권주를 한 종목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금융주 중에서 어떤 분야인가요? 저도 좀 이 증권 쪽이 좀. 오늘은 두 분 다 지금 증권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예. 어떤 종목일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해운주. 해운주 이제 가나요, 그러면? 예, 해운주는 그동안 좀 실적이 안 좋고 업황도 좀 안 좋았는데 금년도에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해운주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하나, 매출 규모가 큰 종목을 하나 좀 가져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 중에서 1, 2위 탑픽 종목이다. 많이들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애종남 초이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시장의 재구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재구성 첫 번째 주제 오늘 코스피 2000선을 찍었죠. 정말 2000선 반가웠습니다. 6개월여 만에 2000선을 재돌파했는데 이성호 소장님, 코스피가 6개월여 만에 2000선을 다시 찍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조금 쉬는 듯 하다가 그래도 장중 최고가 수준에 마감이 됐거든요. 2003포인트. 이제 이 이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가는 건지 아니면 좀 조정을 줄지. 이제 뭐가 오를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익률도 좋으시잖아요, 최근에. 좀 시원하게 답 좀 해주시죠. 저는 라이브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이런 걸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신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애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인이요? 예,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썼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테 물어보는데 신이 누구냐면 애국인이니까 애국이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갈 거다 안 갈 거다 그냥 그게 나와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산 게 1월 달에 6조 정도 샀고 2월 달 들어서 벌써 한 2조 5천억 한 8조 5천억 정도 샀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한 10조 이상 사면은 지수가 2100도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간다면 하루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사니까 2월 달 안에 충분히 10조에서 11조까지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증시는 2100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종합지수가 2011년 8월 달에 폭락할 때 그때 갭을 메꾸고 주가 하락했는데 그 갭을 메꾸는 시점이 한번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차트에서 한번 살짝만 볼까요? 한번 화면 보시면은 주가가 2008년도, 2010년도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 갭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갭이 나왔는데 여기가 205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2050을 돌파할 것 같고 약간 갭을 메꾸러 가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한 10조에서 11조까지 더 사준다면 2월 달에 뭐 그러면 2100까지도 갈 거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좀 더 갈 수도 있다. 아무튼 주가는 작년 2011년도 8월 달에가 거의 바닥이었고 지금 1월 달부터 유럽 자금이냐 어느 정도 해동이 풀리면서 유럽 자금이 들어오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를 지속한다면 2100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근데 외국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더 살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언제까지 살 건지는 그건 저도 모르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더 산다면 지금 이탈리아 금리가 지금 국채가 7.4%대에서 5.4%까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22 중앙은행에서 지난 11월 달, 12월 달에 4,900억 유로를 방출하면서 3년짜리 저리로 3%짜리로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유럽 500개 은행들이 그 돈을 자금을 받아다가 국채를 약간 사면서 유동성 자금이냐 흘러나왔죠. 네. 2008년도에도 미국이 서브프라임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미국에서 그냥 헤르급자로 돈을 푼다. 그래서 엄청나게 QN3, QN1, QN2 이렇게 양적 자금을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났듯이 유럽도 지금 미국을 답습을 해갖고 풀었는데 그게 잘 맞았다. 그래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양적 거기에 자금을 방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가로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금리를 3%대로 또 방출한다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주가 간다면 2월 말까지 조금 작게 보면은 한 2월 중순까지 한 11조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총 매수는 한 20조 가까이 연말까지 본다면 2012년도 20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CB 쪽에서 유동성이 더 풀리면 2월 달 중에 한 외국인들 매수가 11조까지도 더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주제 허준 대표와 함께 또 얘기를 해봐야죠. 코스피 2,000선을 돌파했는데 개인들은 오늘 4천억 원 이상 매물을 팔았습니다. 많이 판 업종을 보니까 특히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좀 팔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물량을 덜어냈다면 어떤 업종으로 또 사야 될까요? 예, 최근에 종합지수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성격이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가 계속 불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이 지수 대비 좀 수익률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최근의 장의 특징은 현재 눈앞의 경기는 불황이지만은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좀 강해지면서 방어주보다는 민감주 쪽에 수익률이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신, 제약, 의료정밀, 전기가스 같은 좀 경기 방어주의 성격 종목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IT, 화학, 정유, 조선, 기계, 또 증권, 은행 이런 쪽들은 좀 비중을 확대해서 앞으로 시장 수익률이 더 이쪽 민감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가 좀 돌파된 순간인데 2,000포인트가 좀 돌파된 순간에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바퀴 전업종에 걸쳐서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업종이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향후 좀 그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좀 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 허준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기존 주도주인 이제 IT와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인 증권주 이런 쪽들이 좀 그 앞으로 좀 지수 2000포인트 시대에서는 지수 대비 더 초과 수익률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IT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시장의 재구성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허준 대표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양광 관련주 진단해 볼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 빚 대신 빚잔치다. 좀 내용이 살벌한 것 같기도 하고요. 허준 대표님, OCI 4분기 실적이 어젠가 그제 나왔죠.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웅진코웨이를 매물로 내놓는 웅진그룹 같은 경우 코웨이를 팔아서 태양광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좀 변경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행보가 지금 엇갈린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번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결단은 일단 그 웅진그룹 전체가 지금 좀 유동성 상황이 좀 썩 좋지가 않죠. 그동안 극동건설이라든가 신라저축은행 등을 인수하면서 좀 많은 좀 부채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제일 현재 그 웅진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를 좀 팔아서 일단 그 차입금을 좀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향후 이제 웅진그룹에 나아갈 방향을 웅진에너지, 즉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 인곳, 웨이퍼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현재 좀 업황이 안 좋은 그런 쪽에 종목을 좀 매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윤석금 회장의 좀 결단은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정반대로 네. 지금 그 제일 알짜 사업을 좀 팔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제일 그 잘 나가는 사업을 좀 매도한 전략은 현재 그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가전 사업 쪽인데요. 새로운 이제 LG전자 같은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또 윤 회장 나름으로서는 이제 그 기존의 환경 가전 사업이 좀 또 성장에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한 거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그 매각을 성공하게 되면은 그 자금을 네. 태양광 쪽, 인곳 웨이퍼 이런 쪽 폴리실리콘 쪽으로 좀 집중함으로써 향후 좀 그룹의 성장 전략을 태양광 사업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같은 윤 회장의 결단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인지 또는 악수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과 또 경쟁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시장의 업황이 좀 계속 회복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좀 바닥을 좀 확인됐고, 네. 태양광 업황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또 본격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회복이 좀 기대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산업의 그 수요는 장기적으로 그 한 2020년까지 길게 네. 보면은 현재 그 화석 연료로 대표되는 석유 가격과 태양광 에너지 원료 가격이 좀 비슷해지는 그리드 페리티라는 용어인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금 회장의 그 판단이 좀 한 오랄다 앞으로 한 7, 8년을 후까지 내다본다면은 올바른 좀 결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조심스러운 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황 바닥은 확인했지만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성호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태양광 관련주들 워런 버핏도 샀다. 그때부터 좀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굉장히 가치 투자를 하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긴 시간을 좀 들여야 되고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바닥 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OCI가 그냥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98년 IMF 터질 때 1,000원까지 빠질 때 인천에 있는 동양제철이 이제 OCI로 변경됐지만 부도날까봐 제가 추천을 못했다겠죠.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5만 원대부터 추천해갖고 40만 원대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 2년간 투자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관련주는 한번 상투를 치고 조금 쉬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가장 태양광 쪽에서 발전이 돼 있고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040년까지 독일이든 일본이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해가지고 아마 그 폐쇄를 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태양광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당장 지금 막 가는 것보다는 바닥은 들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은 약간 중국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독일이 이제 세계 선두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저임금이라든가 기술력이 많이 투자해가지고 중국이 괜찮고, 우리나라는 테크닉 기술이 좋아지니까 중국을 따라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중국이 더 굉장히 전망이 좋다. 그래서 조금 바닥은 들었지만 지금 당장 가는 것보다는 이번 흐름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권, 건설, 항공, 뭐 이런 금융주가 올라갈 것 같고, OCI라든가 이런 태양광 관련 바닥은 들어왔지만 한번 조금 이 상승 흐름이 끝나는 시점, 2분기 정도에서 한번 순환매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 같네요. 뭐 태양광 업황 바닥은 근접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간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태양광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와 있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의 재구성 통해서 살펴본 이슈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